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학대로 숨진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출생 신고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2년 동안 유기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가정집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무려 5톤의 쓰레기로 집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던 40대 엄마의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영아의 시신까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0대 친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혹시 친모가 아픈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살해했을 그런 가능성은. 친모는 법정 미혼모로 친부와는 교류가 없어 양육비 등의 조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4살 미혼모가 혼자 출산한 신생아 2명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한 뒤 시신을 여러 해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미혼모가 혼자 집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 신고를 하려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서면 증명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출생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제도는 현재는 내가 안고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 애라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 먼저 하려면은 특별 대리인 선임을 또 해야 돼요. 영아 사망과 유기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다소 줄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는 확진자가 하루 한두 명씩으로 조금씩 감소한 가운데 빅데이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내외 이동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예측 가능한 지역 감염 상황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 돌산 지역 숙박업소들의 오폐수 방류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수시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숙박업소 전수조사와 하수시설 정비, 조례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관로에서 하얀 거품이 섞인 물이 쏟아집니다. 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숙박업소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도 여수시가 돌산 오폐수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공 하수시설이 없어 숙박업소가 자체적으로 오폐수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수 문제의 사각지대인 돌산 지역.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돌산도 내 오폐수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 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돌산 지역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전부 다 개별 하수 처리 시설 이걸 가지고 좀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문제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권 시장은 돌산과 화양 지역 숙박업소의 하수 처리 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2022년 여수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 지역 조례를 참고하거나 숙박업소 건축 허가 시 환경부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권고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환경부 기준이 정한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설을 증설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산림 개발까지 이어지며 환경 훼손과 오염이 난무하던 여수 돌산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매년 현장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도 미비한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포함해 국가산단에서도 사고 위험과 노동자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작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명이 숨지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면 그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산업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하듯이 그 정도로만 적극적으로 반이라도 해주시면. 이에 맞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미지근한 행보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뒤 자동 폐기된 법안을 정의당이 다시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까지 제정에 동참할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복 처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도 미뤄지고 있어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이 원래 입장과 달리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말로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기대치만 주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는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바랬던 것인데요. 게다가 과잉 입법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이란 기업들의 반발도 지속돼 정치권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행복한 출근길이 아닌 불안한 전쟁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생명권을 바라보는 국회의 눈높이가 이번엔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국에 분포된 섬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섬발전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섬 연구를 맡을 섬진흥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개발될 섬의 지정과 사업 계획 등을 심의할 때도 전문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작은 학교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을 활용해 학구 조정을 시도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급 수가 9개에 불과한 목포시내 원도심 초등학교와 학급 수가 58개 이르는 신도심 초등학교의 등교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두 학교의 수업과 등교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학교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나오면서 3분의 1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작은 학교에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시에서는 내년부터 원도심 작은 학교에 이 같은 강점과 학교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섭니다. 25학급이 넘는 초등학교 학구에서 12학급 미만 초등학교 학구로
입학과 전환기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됩니다. 11월까지 학부모 학교 의견 수렴을 거쳐 제한적 공동학구제 고시를 완료했으며 12월 중에 취학 통지서를 발송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포시 오감과 남학 오령 지역 중학교 배정도 학생 편의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목포시 내 중학교로 배정됐던 무안군에 거주하는 오감초와 부주초 졸업생들도 13년 만에 남학과 오령 지역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안 남학지구에 2개의 중학교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 1일자로 무안 행복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서 이번 학구 조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전남 지역 시 단위 가운데서는 목포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목포시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수험생 3명이 수능시험 거점 병원인 목포시 의료원 격리병상에서 시험을 치릅니다.